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겪었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5년 전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속 시원한 일을 경험했거든요. 먼저 제 이혼 이야기부터 들려드려야겠어요. 5년 전 저는 2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며 이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죠.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네요. 그 사람은 정말 겉모습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신혼 한 달도 안 돼서 시작됐어요. 항상 저한테 이런 말을 했죠. 여자는 관리를 해야 해. 그 말이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늘 지적했죠. 살이 조금이라도 찌면 살 좀 빼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너무 풀어진 것 같은데. 내 와이프가 그런 모습이면 안 되지라고 했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제 밥그릇을 쳐다보면서 눈치를 줬어요. 밥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하면 진짜 이거 다 먹게? 관리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죠. 심지어 밥 대신 샐러드만 먹으라고 하기도 했어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가면 술 먹고 안주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을 빼려고 하는 거냐고 했어요. 남편의 그런 말들 때문에 밥 먹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남편이 없을 때만 제대로 먹을 수 있었죠. 회사에서 점심 먹는 게 유일한 자유시간이었어요. 외출할 때는 더 했어요. 마트에 잠깐 가는 것도 화장을 하라고 했어요. 화장해야지. 자기 관리 좀 해. 나랑 다니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프거나 피곤해서 화장을 안 하고 나가려고 하면 못 봐주겠다고면서 짜증을 내곤 했어요.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없었어요. 편한 옷을 입으면 집에서라도 좀 단정하게 입어. 그런 옷 입고 있으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라고 했어요. 외출할 때는 더 심했죠. 제가 입고 나가려는 옷을 보고 그거 말고 다른 걸 입어. 그건 너무 후져 보여. 라고 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남편의 시선으로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 옷은 남편이 싫어할 것 같은데, 이 정도 화장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만 했어요. 제 마음보다 남편 눈치가 더 중요해졌죠. 밤에 잠들기 전까지도 스트레스였어요. 살이 찔까봐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셨죠. 그런데 결혼 1년 반쯤 됐을 때 임신을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아기가 생겼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았죠. 하지만 임신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쪘어요. 입덧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도 몸무게는 늘어나더라고요. 그때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임신했다고 막 먹으면 안 돼. 나중에 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출산 후에도 관리 안 하는 여자들 많잖아. 임신 중인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기를 기다리는 기쁨보다 남편의 시선이 더 무서웠어요. 그런데 임신 13주 차에 유산을 했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기를 잃었다는 슬픔, 그리고 제 몸을 탓하는 마음.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에서 유산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제 살 빼야지. 임신 때문에 찐 거 그대로 두면 안 돼.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기를 잃어서 슬퍼하고 있는 저에게. 아니 본인의 아기이기도 했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에 대한 마지막 정도 떨어져 나갔어요. 그 후로는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남편은 제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니까 당황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나는 당신의 인형이 아니야. 더 이상 당신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죠.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남편도 제가 왜 이혼하고 싶어 하는지 대충 알았나 봐요. 재산 분할도 크게 다툴 게 없었고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우선 일에 집중했죠. 다니던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면서 승진도 했고 퇴근 후에는 운동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해서 한 운동이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건강을 위해서 했죠. 친구들이 소개팅을 주선해주기도 했지만 당분간은 혼자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혹시 다른 남자도 전 남편처럼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강우를 만났죠. 강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친구였어요. 의대를 가서 지금은 피부과 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동창 모임에서 제 이혼 소식을 듣고 강우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저를 많이 위로해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때 강우가 고백했어요. 강우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 결혼 소식에 많이 놀랬고 이혼 소식엔 사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기회가 왔나 싶었대요. 강우는 전 남편과 정말 달랐어요. 제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화장 안 하고 만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보기 좋다고 했고 밥 먹을 때도 먹는 모습이 예쁘다면서 더 챙겨주곤 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강우도 시간이 지나면 전 남편처럼 변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강우는 2년이 넘도록 한결같았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죠. 그리고 올해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강우가 프러포즈할 때 너와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결혼 날짜도 잡아두고 웨딩홀 계약도 했어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지난 주말 고등학교 동창 민지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민지는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거든요. 결혼식장에 가서 다른 동창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전 남편이 있더라고요.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전 남편도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 특유의 비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네. 응, 오랜만이야.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인사했어요. 이미 끝난 관계이고 굳이 감정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많이 늙었네. 키읔키읔 앞으로 재혼은 꿈도 못 꾸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5년 전에 이혼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저를 모욕했었는데 아직도 똑같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동창들도 그 말을 듣고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냥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굳이 상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있던 강우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 첫사랑인데? 저희 이번 가을에 식 올립니다. 그러니 전 남편분께서는 이제 빠져주시죠. 아직도 여보라니 불쾌하군요. 와. 그 순간 식장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강우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나 봐요. 전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지면서 말을 더듬었어요. 강우가 제 손을 잡으면서 계속 말했어요. 5년 전에 이혼하셨으면 이제 상관없는 사이 아닙니까? 이제 제 사람이니 무례한 말은 삼가해 주세요. 주변에 있던 동창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강우랑 혜정이 결혼하는 거야? 언제부터 사귄 거야? 그런 소리들이 들렸죠. 그때 제 친한 동창 수진이가 일부러 전 남편 쪽으로 가서 말했어요. 배 아프시겠어요. 강우 잘 나가는 피부과 의사거든요. 강우 첫사랑이 혜정이었는데 결국 이게 이루어지네요. 전 남편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처음엔 당황했다가 강우가 의사라는 말을 듣고는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자기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남자와 제가 결혼한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저희를 축하해줬어요. 진짜?
강우랑 혜정이 결혼하는 거야? 너무 잘 어울린다.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좋아했었나? 강우 저 녀석 첫사랑 성공했네. 그 와중에 전 남편은 점점 더 어색해하더니 결국 신랑 쪽 친구들한테 가서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저희 이야기가 화제였나 봐요. 계속 저희 쪽을 쳐다보면서 뭔가 말하는 게 보였거든요. 수진이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야, 진짜 속 시원하다. 저 인간이 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듣고 진짜 화났었어. 그런데 강우 반응 완전 멋있더라. 저도 강우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뿌듯했죠. 전 남편이 저를 무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동창들이 계속 와서 축하해줬어요. 강우 아까 멋있더라. 너무 잘 어울려. 첫사랑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진이한테 들었는데 전 남편이 신랑 쪽 친구들한테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나 봐요. 강우가 정말 의사 맞는지, 병원은 어디서 하는지 그런 걸 알아보려고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신랑 쪽 친구들 중 강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의사 동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강우 진짜 실력 있는 의사야. 병원도 잘 되고 있고 사람도 좋고 라고 했다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일찍 자리를 떴어요. 아마 너무 창피했나 봐요. 자기가 저를 모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걸 모든 사람 앞에서 알게 된 거니까요. 그날 강우랑 집에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땐 자기한테 기회조차 없는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오늘 너무 좋았다고 결국 제 옆에 있는 게 자기라서 다 이긴 기분이었다고요. 저는 강우가 그렇게 저를 지켜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든든했죠. 전 남편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도 강우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동창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날 있었던 일이 화제였거든요. 다들 진짜 속 시원했다, 강우 멋있더라 이런 말들을 해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민지는 그날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전 남편이 아직도 혼자 산다고 5년 동안 여러 여자들과 만났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 그 성격 때문에 오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해요. 전 남편은 항상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정작 자기는 내면적으로 매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강우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어요.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우선 제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전 남편과 이혼한 것, 그리고 강우를 만난 것 모두 잘한 일이었죠.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전 남편 같은 사람은 평생 진짜 사랑을 모르고 살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강우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결혼식이 정말 기대돼요. 이번엔 정말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어요. 전 남편이 그날 저한테 재혼은 꿈도 못 꾸겠다고 했는데 정말 웃기는 소리였어요. 오히려 제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났고 더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혼 후 5년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 가치를 알게 됐죠. 누군가의 시선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우도 그런 저를 좋아해요. 이제 몇 달 후면 결혼식이에요. 그때 많은 동창들이 와서 축하해 줄 거예요. 어쩌면 전 남편도 소식을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제 인생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날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시원해요. 전 남편이 저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제가 더 멋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강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부부가 되고 싶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예요. 나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만 용기를 내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남의 시선에 맞춰 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세요.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날 결혼식장에서 전 남편을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에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곧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 내가 정말 잘 헤어졌구나 싶었거든요. 5년 전 그 사람과 헤어질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실패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전 남편은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5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진짜 사랑도 찾고 행복도 찾았죠. 그 순간 정말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매일이 행복하지만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매일이 고통이에요. 강우가 제게 너는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워라고 했을 때 정말 오랜만에 제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거든요. 인생은 정말 묘해요. 당시엔 절망적이었던 이혼이 지금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되었으니까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강우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인생이 정말 기대돼요. 이번에는 정말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났거든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